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조중동의 정부 광고 점유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부 광고 절반을 무조건 조중동에게 준다는 소리인데요. 반면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성향의 매체 점유율은 7%, 6%대에 불과합니다. 사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는 매체에게 광고를 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기업인가요? 왜 자기들한테 유리한 매체에만 광고를 몰아줍니까? 이건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사조직이나 할 짓이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네, 오늘도 뉴욕타임스 최고의 코너 시사 장악 퀴즈. 이제 유일한 코너는 아닙니다. 네. 경쟁 코너 하나 생겼으나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코너 하나 있습니다만 최고의 코너. 네. 시사 장악 퀴즈. 오늘도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가 올림픽을 단독 중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올림픽 채널 SBS라고 부르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MB 희롱 채널 시사장악 퀴즈 김용민입니다. 네, 저희도 단독 채널입니다. 네, 단독 유일한 MB 희롱 채널. 예. 네, 오늘은 그 출연진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네. 남자 두 분도 이색적이지만 예. 자주 없는 일이지만 두 분이 잘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네. 쌍둥이까지는 아니고 형제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형제가 이런 길로 들어섰는지. 예. 네. 원래는 여자친구랑 나오려고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동생을 급히 섭외했습니다. 어떤 사정이었어요? 졸업 시즌이라 이 꽃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배낭여행을 한다고. 거리가 아주 지금 요즘 졸업 시즌이니까 네. 하루도 뺄 수 없다. 그걸 치고 빠지는 거라 지금 빠지는 거라. 거리가 괜찮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동생이 땜빵으로. 네. 동생은 그럼 저희 방송을 평소에 보셨습니까? 어제 처음 봤어요. 처음 봤구나. 두 분이 또 특이한 점이 네. 두 분 다 전경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소위 이 촛불 집회가 전국을 뒤덮을 네. 때잖아요. 네. 촛불 집회 많이 잡았어요? 많이 맞고 많이 때리고. 저는 행정병이어서 이 밥차나 대원들 지원하러 갔다가 이게 나와서 몰래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잡혀서 시민들한테. 네, 경찰이 있고 그럴 때 근데 기분이 좀 묘했겠어요. 예. 그 촛불 집회의 취지도 이해가고 내가 지금 군복을 안 입고 있으면 저기 서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반대편에 서서 이제 그쪽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선배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막 데모할 때 모토로 따라가서 데모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막는 입장에서 저한테 욕을 하고 막 계란을 던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약간 이게 정체성을 몰라? 좀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든 것도 그렇지만. 동생분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특히 농민들이랑 많이 싸웠는데요. 막 돼지 풀고 막 힘들었어요. 예. 그 얘기는 문제 풀어가면서 조금씩 더 하기로 하고. 촛불 집회 때 MB 편에 섰던 분이 지금 제대한 후에 MB 희롱 채널에서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기가 막힌 대반전입니다. 그때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을 욕했어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을 욕했어요? 그때 같이 욕했죠. 같이. 일단 당장 나를 때리니까 욕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맞고 나서 길바닥에다 밥을 먹는데 왜 여기 있어요? 뭐 구타가 많은 이유도 긴장 놓치면 바로 뚫려버리니까 뒤에 청사 막 들어가면 위에 높은 사람들까지 이제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저희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하는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막히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면 왜 이런 상황이 됐나 누가 주로 욕을 먹습니까? 정경들 사이에서도. MB. 예. 정경들도 다 MB를 욕하고. 예. 언론에서
정경들 뒤에 구타하는 모습만 나오고 이렇게 안 좋게 보였는데 정경들이 데모를 막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대하고 나서 언론계 쪽이나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예,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면 안 된다. 맞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 했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군요, 거꾸로. 예. 그리고 또 바깥사탕 보면서 막 울고. 바깥사탕 보면서 막 우리 저게 내 얘기야 그러면서. 자, 이런 분들 둘이 나와서 예, 형제.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그 상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라피자. 네. 라피자가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라피자. 이게 저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동 가셔서 드실 수 있는 라피자인데 이게 일요일에는 영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주일은 쉬는 모양입니다. 주일이 쉬는 겁니까? 아니면 휴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휴일을 지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니면 뭐 임금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건지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예. 하여튼 그 라피자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온도를 따뜻하게 지켜준다. 핫탑, 네 핫탑, 마법의 핫탑 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온기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올려두면 급할 때는 겨드랑이로.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화가 난다, 이 싸대기를 그냥 탁 날리는 예. 뭐 농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머니 플랜 1년 이용권. 오늘 또 특별히 그 자영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려 공인 회계사가 이용할 만큼 세무사도 이용하는 네. 예.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 플랜 1년 이용권. 이게 이제 카드를 예. 쓰면 자동으로 예. 카드 긁는 즉시 가계부로 바로 바로. 입력이 되는 예.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는 네. 위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위대한 프로그램. 예. 자, 오늘 용감한 형제 두 분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그럼 바로 네, 1번 퀴즈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1번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빌 게이츠 회장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매우 부드러운 대통령. 2번 슈퍼 비지. 가장 바쁜 대통령. 3번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가까운 대통령. 4번 MBC 이명박 씨. 5번 퍼밀리얼 리더. 딸 손녀와 함께 해외 순방하는 가족적인 대통령. 하나 둘 셋. 형, 동생 먼저. 동생 먼저. 동생 먼저 하세요 그럼. 네. 2번이요. 2번. 2번. 예. 이거 원래 아셨습니까? 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기본으로. 네. 뉴스를 열심히 보지 않고서야 뉴스를 안 봐도 알 것 같아. 맨날 이게 뉴스를 안 봐도 비행기가 맨날 뜨고 지고 대통령 인사가 그리고 꼭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네요. 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사장님이었던 사람이죠. 예. 다른 나라의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사람이 저보고 굉장히 바쁘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바쁩니다. 하지만 사기치는 사람도 굉장히 바빠요. 예. 근데 원래 말이죠. 이 대장은 바꾸면 안 됩니다. 너무. 예. 이 대장은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이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너무 바빠. 자기만. 네.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음. 네, 그래서 전봇대도 뽑아야 되고 삼겹살 가격도 잡아야 되고 깐 마늘도 체크해야 네. 되고 내복도 입어야 되고 말이죠. 사실 저 이 그 뭐 바쁘다 그런 소리에 그 바쁜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에 감격하기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 빌 게이츠 만났으면요 이거 중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5월 막 촛불이 막 들고 일어섰을 때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말이죠 한국에 5년 동안 1억 5천만 불, 그러니까 한 1,000억 되는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맞습니다. 엑스박스도 줬어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2,300만 불을 투자해서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를 공동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받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네. 자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2008년에 빌 게이츠 전 회장이 우리나라 전 왔을 회장이에요? 때, 저는 지금 회장이 아니죠. 아, 네, 그렇군요. MS 회장이 그건 아닙니다. 몰랐네. 예. 네. 지금은 재단 그 이사장이죠. 예. 그 빌 게이츠와 멀렌다인가요? 와이프 이름으로 된.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냐면 예. 인터넷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두 손으로 악수를 하고 예. 빌 게이츠는 왼손을 주머니에 꽂고 예. 오른손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예. 주머니에 손 넣고 시식 쪼개면서. 네. 예.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예. 당시 포탈의 그 사진의 댓글로 예.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원래 마우스는 한 손으로. 근데 빌 게이츠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악수할 땐 두 손으로 했다 예. 하면서 이제 비교한 사진이 그때 유행을 했었죠. 네. 왜 한 손으로 했나 몰라요. 주머니에 꽂고. 그리고 그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시를 당한 거니까 말하자면 예, 예. 일종의 결례니까 예. 이때는 이제 빌 게이츠를 공격해야 되는데 네. 당시 댓글은 전부 다 빌 게이츠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아, 네. 제대로 본다 사람은. 요게 사실 당시 네티즌 민심이었죠. 예. 그리고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인가 그래요? 아 빌 그렇습니다. 게이츠가? 외교 경제특본 아니고 경제고문인가? 뭐 하여튼 네. 그래요. 예. 이름만 올려놓은 거겠죠. 예, 그렇죠. 뭐 자기가 그런 직함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빌 게이츠는. 예.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자문위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데 예. 자문 안 한다에 500원 겁니다. 우리나라 오지도 않아. 그리고 자문위원인데. 네. 그 가서 만났잖아. 다보스 포럼인가? 예. 그때 잠깐 만나서 이제 예. 슈퍼비지. 예. 슈퍼비지. 칭찬이라고만 보기 힘들어요. 예. 네. 대통령 보고 너무 바쁘다. 그럼요. 네. 이게 좀 바쁘다는 말이 반드시 칭찬일 리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슈퍼비지라고 했다는 말도 말이지만 슈퍼비지라고 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연설을 하는 거 이런 거. 네. 원래 좀 하면 바쁘잖아요. 일일이 다 챙겨야 되니까. 집안 단속을 잘 못하시고 밖에만 이렇게 나가 계시는 게. 집안 단속을. 네. 그래서 집안에 강도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크게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 상품을 받아가셔야죠. 모처럼 머니플랜 좀 가져가시죠. 우리. 예. 머니플랜. 예. 자영업 하시니까 머니플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동생이 동생이 맞군요. 맞췄어요, 동생이. 아유 예. 어차피 형이 뺏어가겠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이번 문제입니다. 요즘 SBS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올림픽 마케팅에 한창입니다. 금메달 딴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최용수 선수에게 전화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YS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최용수 선수 코너킥 잘 찼어요. 2번 최용수 선수 잘 뛰던데 나하고 조깅합시다. 3번 감독이 허정우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이겼지. 4번 최용수 선수 김대중이하고 놀지 말아요. 5번 최용수 선수 축하 선물로 보름달빵 한 박스 보냈어요. 하나, 둘, 셋. 형, 1번 코너킥 잘 찼어요? 이거 유명하죠, 사실은. 예, 유명한 네. 사건이죠. 요거 실제로 듣지 않으셨어요? 방송 보다가? 예, 본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중계를 끊고 네. 바로 청와대하고 바로 최용수 연결했죠. 선수하고 네. 그 전화하는 거 그게 생중계로 나갔었어요. 예전에는 그 스포츠 중계 중에 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중요한 경기 때 만약에 이기거나 하면 바로 대통령이 끼어들어왔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예. 이거 유행이 됐는데 예.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계속 이어지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이런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다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를 보내는 걸 다시 살려내셨어요. 알아서 기는 측면도 있죠.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그 이소연 씨가 네. 우주선 타고 막 날아갈 때 네. 날아가는 순간 조그만 팝업으로 MB가 그걸 보는 거를. MB가 왜 나와야 되는 걸까요? 우주선 개발 사실은 우주인 보내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그렇게 추진해왔던 일인데. 네. 예. 제가 예전에 이런 그 관행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전화 연결하고 이러는 네. 거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위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전화 연결하거나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선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좋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요 선수한테 받는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목되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나눠서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요 덕을 좀 보려고 하는 마케팅적인 정치적 마케팅인데 네. 이런 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라졌었어요. 네. 다시 살려내시는. 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두 다시 분이, 예. 여러 가지가 부활하는데 이것도 부활했어요. 10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94년이 그 개해해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신년 할애회가 있었는데 청와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는 개해입니다. 개는 아주 충직하고 성실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아주 말이 이상해졌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달리는 기차를 향해 소리 높여 짖는 것도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리는 기차는 개가 짖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생각났어요. 자기가 공작 정치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나는 공작 정치의 노예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자, 저희가 그 문제 나가는 사이에 예. 지난주에 저희가 선물을 좀 보내달라고 했죠. 그렇죠. 방송이 나가고 이틀 후에 녹화가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오겠구나 싶었는데 방송 중에 도착이 됐습니다. 3권이 도착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원모 씨 네. 그리고 오모 씨께서 원모 씨는 2권 또 이 오모 씨는 1권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회평론이 만든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권을 지금 네. 선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삼성을 생각한다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예, 형님이 고르셨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이 만든 예,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네. 이거 저 갖고 왔는데요.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긴 합니다만은 순식간에 읽어집니다. 예, 삼성을 생각한다.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무상급식 공약이 대화제입니다. 다음 중 주요 정치인과 언론이 밝힌 무상급식에 관한 견해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2번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전면 도입하겠다. 3번 조선일보, 무상급식 공약 경쟁, 독버섯 도단하는 것 같다. 4번 김문수 경기도지사, 북한식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5번 이명박 대통령, 날강도 같은 발상이다. 강도를 보면 온 가족이 때려잡아야 한다. 하나, 둘, 셋. 형 5번. 5번. 형이 역시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예. 동생한테 1번은 양보하신 양보를 것 하셨고. 같은. 예. 네. 어떻습니까? 잠깐 동생도 아는 거였나? 맞아요. 나중에 좀 동생죠. 네. 네. 동생분 시사에 크게 관심이 평소에는 없으신. 그냥 스포츠에 아까 그 스포츠 퀴즈였는데. 그 페널티 킥을 코너킥으로 한 거. 예. 그러니까 이 그렇다면 이 문제 한번 물어보죠. 시사에 네. 크게 관심 없던 네. 동생에게. 네. 이 무상급식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급식을 빨갱이의 정책이라고 공유한단 말이죠. 네. 보수 진영에서.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갱이에요? 미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의무교육도 사회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초등학교 따지면 의무교육 하지 말아야지. 네, 중학교 의무교육도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돈 받아야지 이제 그러면. 그렇지, 당연하지. 밥 주제는데 네. 애들 밥 주자는데 이걸 빨갱이라고 미친 거죠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상급식의 휘발력, 이 어떤 그 필요성, 당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 지금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도 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세가 예. 사실은 그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네.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미친 거지 이게. 하여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아주 전형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거 보면서 무상급식 얘기는 뭐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혀 다른 문제긴 한데 원희룡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또 오세훈 현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네. 한나라당 경선에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셋이 막 격전을 벌입니다. 흥행 있는 경선이 되도록 장악된 언론들이 막 띄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됩니다. 한 명은 나머지 두 명을 다 끌어안고 서울시장을 이끌어가겠다. 막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봉하마을로 가서 참배를 합니다. 달걀 좀 맞겠죠. 그런데 결국 이 노무현 죽음에 대한 심판론은 사라지고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있을 법한 그런 있을 리가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나리오인가요?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죠. 네. 있긴 있는데 봉화로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렵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주기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그 책임론에 휘말리게 되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까지 내려간다. 예. 거꾸로 욕을 더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테라는 맞겠죠. 아니 그런데 평소에 문제는 뭐 뭐냐면 하다가,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셋 다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닙니다. 또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있어서의 책임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서거 책임론을 벗어나면서 친이 친박 논란에서 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말하자면은 저는 이제 대결 표계산 당연히 표계산을 하면서 예. 그 정치적 액션을 결정할 텐데 예. 표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네.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네. 표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그쪽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위험성도 안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은 한나라당을 찍습니다. 뭐 물론 뭐래도 그렇죠. 뭐래도 물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왜요? 전 걱정이 되는데요. 예. 요거 예언으로 하나 해두죠 그러면. 네, 제가 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친이나 친박이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승리는 공동의 이익입니다.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로 어떻게 지방선거 국면을 만들기에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쪽에서는 단일화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흥행의 어떤 그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권에서. 물론 저는 거기는 동의합니다만 예. 어쨌든 봉화에 내려가서 셋이서 절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닐 것이다. 두고 봅시다. 네. 요거는 예언으로 내기를 하나 걸어두죠. 네. 봉화에 내려가서 셋이 절한다 안 한다. 예. 예.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한다의 한 표입니다. 네. 탑을 놓고 저희 한번 내기를 네,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아까 그 친이 친박 지방선거 공동 얘기라고 했어요. 근데 충청 돌다 보니까 저도 그런 관심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원천 총리 나오면 욕을 막 하는데 박근혜 대표가 나오면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해창 부대통령인데 저도 그렇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자유선진당 쪽을 막 좋아하거나 뭐 호감을 갖는 것보다 친박연대 쪽 원하는 사수 그러면 더 신뢰감 있어 보이고 그쪽으로 표를 찍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연기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흔들리고 있기는 해요. 충청도 분들이. 그래서 민주당이 바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점을 당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선점을 해야 되는데 뺏겼어요. 뺏긴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언론들이 민주당이 뭐라고 하면 기다고 듣지도 않아요. 네. 네, 똑같은 얘기를 해도 힘의 축이 박근혜 전 대표한테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박근혜 전 대표가 말을 하면 박근혜 전 대표만 다운표를 쳐서 발언이 소개가 되고 대통령하고 대결 구도 만들어지고 민주당은 군소정당 내지는 네. 바보 같은 정당으로 지금 그러니까 보이고 한화갑 있죠. 대표 존재감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을 때의 그 민주당이 열석이었잖아요. 네. 한화갑 대표가 그때 민주당의 그 말하자면 지도자였고
그때도 민주당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캐스팅 보트 쥐고 있는. 그렇죠. 또 지방선거에서 광주하고 전남지사를 먹었습니다. 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먹은 것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뭘 예.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90석 가까운 그런 당인데 영향력이 존재감이 없다. 없어, 존재감이. 없다. 네. 친박은 지금 한 50석이라고 하던데 말이죠. 자, 이와간 그래서 사실은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경기도 교육감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김상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예. 선물 받으시죠. 네. 저는 핫탑. 핫탑. 예. 핫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퀴즈. 4번 문제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설날을 맞아 세종시 예정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화제입니다. 다음 중 편지 내용에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뭐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이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번 세종시 수정안을 허락하시면 영화 아바타를 TV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각하가 저를 다음 대통령감으로 점지하셨습니다. 밀어주십시오. 4번 때론 멍청하게 당하는 것도 충청도 사람만의 매력입니다. 5번 최대 5천만 원, 월이자 9,900원, 최고 한도 당일 처리 가능. 자, 하나, 둘, 셋. 4번. 4번. 예. 5번. 5번. 5번이 일부러 들려주시고. 예. 자, 동생. 1번. 예. 보기가 다 이상하죠? 예. 네. 근데 저번에 둘째 당이 나왔었는데. 예. 그래서 정운찬 총리의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이라며 뭐가 됐든 싸게 만들라고 당부하신 고향 어른들을 뵈면서 저는 세상을 뜨기 전 책 속에 밥이 있다라면서 9살 어린 아들의 등을 두드리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다 오케이. 거꾸로 지금 충청도 사람을 등 차갑고 네. 배고없는 사람들로 거지 취급하는 거죠. 주민들로 상정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편지를 또 전부 다 썼을까요? 야, 뭐 현실력이 진짜 떨어져, 이 양반. 아니 저는 혹시 이런 게 아닌가. 그래도 서울대 총장 하신 분이니까 네. 두뇌는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분이 이명박 정부의 트로이의 목막 아닌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간 트로이의 목막 아닌가. 민주당에서 심어놓은 그렇죠. 예. 살신성인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일 하나하나가 말이죠. 그거 네. 전부 다 되는 밥에 코를 빠뜨립니다. 아니, 그러면 충청도민들이 예. 공주 그 주민들이 예.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 얘기를 읽어보고 고마워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예. 하라는 건가요? 세종시 원하는 곳을 포기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수정안 받아들이자. 예. 아니, 이게 계속 뭐 기업 도시니 이 문제를 자꾸 돈의 문제로 바라보다 보니까 예. 이런 생각도 나는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최고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리고 세종시가 기업 도시로 한다고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연기 공지 외에 다른 충청도민들 어떻게 생각하면 제 예산군 제가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산 홍성 사이에 충청남도 도청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도청만 오는 게 아니라 외고도 오고 대학교도 몇 개 오고 모두 같이 온다. 근데 세종시에 뭐 티켓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 도청만 달랑 오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괜찮을까요?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주민들이? 9시 그 전국방송 뉴스가 끝나면은 지역방송 뉴스 넘어가거든요. 네. 항상 그게 나와요. 정은세 총리 내려오고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라이라고 하네요. 아버지도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봐도 저거는 아니지 않냐. 할 말이 없다. 또라이라고 한번 차라리 돌리는데. 제가 막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라 맨날 와 보면. 그리고 그리고 또 충청도민들이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이 세서 그러니까 안 그럴 척 하면서 자존심 엄청 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난하고 내가 당장 내일 먹고 살기 어려워도 이런 편지 뭐 등수다 지금 배부르게 되냐 그러면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존심이 엄청 세요. 힘들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게 이런 뉘앙스인데 이거 보고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서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서로. 근데 지금 실제 주민들이 그 배고픔고 그런 시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당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충청도를 무슨 그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는 이분의 현실 감각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하여간 지난주에 말이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작가가 있습니다. 이명박 작가와 정운찬 작가. 그렇죠. 예, 두 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이템을 계속 보내줘. 퀴즈가 아주 풍성해지는데 지난주 이명박 작가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아주 큰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또 하나 채워줬어요. 매주 한 건씩 해주고 슈퍼 있습니다. 비지 해주셨기 때문에. 슈퍼 비지. 자기 입으로. 예. 그래서 이번 주 퀴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한건 해주셨습니다. 자, 대단히 그러면 감사합니다. 5번으로 아니죠. 선물 받으셔야지. 선물. 동생분. 저는 이거 아까 피자 피자. 예. 여기 좀 노년동으로. 논현동으로 가셔야 노년동으로 되는데. 가서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네. 올라오신 김에 예, 진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문제 함께 하시죠. 5번 문제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삼성의 냉장고와 에어컨 판매가 경쟁사에게 밀린다는 보고를 듣자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시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냉장고 에어컨을 사면 옴니아2를 공짜로 준다고 해. 2번 냉장고 에어컨을 모든 가정에다 공짜로 나눠줘서 경쟁사를 망하게 해. 3번 남는 거 판사 검사 집에 다 선물해. 4번 중앙일보에다 갖다 줘서 독자 확장해 쓰라고 해. 5번 판촉 담당 책임자 보고 북극 가서 다 팔고 오라고 해. 못 팔면 아웃이야. 하나, 둘, 셋. 형 2번? 2번 정답이었습니다. 네, 냉장고 에어컨이 잘 안 팔린다. 경쟁사에게 밀리고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가니까 이건희 회장이 냉장고 에어컨 모든 가정에다 공짜로 풀어. 그렇게 해서 경쟁사 망하게 해. 네, 이렇게. 그 외 삼성 광고 보면 말이죠. 예.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뭐 예. 또 하나의 가족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네. 그런 광고 많잖아요. 삼성 광고가. 그러나 실제로 뒤에서는 다 죽여버려. 광고를 이렇게 하나 예. 실제 뒤에서는 예. 다 죽여버려 경쟁사들. 그러니까 상생의 마인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같이 가겠다는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예.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을 거꾸로 해서 또 하나의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경쟁은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건 경쟁이 아니라 네. 상대방을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광고로 만들어진 삼성 이미지와 실제 실제 삼성을 돌리고 있는 회장님의 마인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다 죽여버려!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네. 실제로는. 예. 저희 선물 삼성을 생각한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가져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면 이분이 이 책을 내가지고 무사할 리가 없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삼성이 결코 아니겠죠. 또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학수 부회장이라고 네. 유명하죠. 네. 이분이 이제 김용철 변호사한테 한 말이 있는데, 야, 내가 이 말 들었으면은 야, 탑이 날아간다 그냥. 응? 그 김용철 변호사가 원래는 검사입니다. 그렇죠. 검사하다가 이제 삼성에 네. 캐스팅 돼가지고 그만두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들어왔는데 막 그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이건희 회장의 비리 감춰주고 또 그렇죠. 회사의 비리 감춰주고 혹은 뭐 이래저래 또 법조계 로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학수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기분 더럽겠다. 옛날 같으면은 나를 앞에 앉혀놓고 막 혼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상사로 모시고 있잖아. 이렇게 이학수 부회장이 김용철 변호사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자기가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나를 혼낼 사람을 내가 부리고 있으니까 네. 너무 기쁜 거야. 삼성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기들한테 이제 자기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쪽은 돈으로 사버리는 거죠, 그냥. 예. 그냥 확. 예, 그게 삼성의 마인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실제 경쟁사들도 확 망해버리게 음, 하는 게 전략이고 네. 같이 가겠다는 마인드가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인드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여하간 그래서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10대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왜냐, 10대가 이걸 보면은 세상이 참 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대 이상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그 나이가 될 때만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이걸 읽으면서 참 비극적입니다. 저는 너무나 슬픈 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 1등 기업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고 가장 이미지도 좋은 기업이죠. 네, 또 파란 지붕에 사시는 대한민국 넘버원 국민을 또 보게 되면은 참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암담하다는 거죠. 갑자기 김연아가 싫어졌는데. 왜요? 항상 CF죠. 삼성 CF 측. 그죠? 근데 저도 첼시 팬이었는데 이제 맨유 팬으로 바꿨거든요. 아이 차범근이 싫어지네. 왜 이러지? 아니 김연아 그래도 먹고 살아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김연아까지 네? 그냥 편집해서. 네, 김연아 선수까지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 이 퀴즈 자체, 이 문제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 생각해 보면은. 네. 아니 근데 좀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말이죠. 그 삼성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누군가 썼는데 이걸 그냥 게재가 안 됐죠. 게재가 안 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죠. 예. 이명박은 욕해도 되는데 삼성은 욕하면 안 되냐. 이 마지막 이게 기수. 또, 네, 기자들이 이게 또 또 근데 성명을 저는 내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이해가 가는 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게 요즘 이 진보 언론들 먹고 살기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정부 광고 예. 절반 이상이 조중동에 가요. 다. 음. 한겨레 제가 알기로는 점유율이 한 6%가 7%밖에 안 됩니다. 음. 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삼성 같은 데가 사실 가장 큰 광고주거든요. 네. 그 기사 하나 썼다가 광고 떨어질까봐 이런 걱정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길들이려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삼성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문 많이 봐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한겨레를 보려고 했었는데 없어요. 넣어주는 데가. 그게 말이죠.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봐야 거기까지 찍어가지고 그렇지. 배달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안 보면 거기까지 안 가는 단가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충청도민들이 좀 각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중동 봐서 서울만 지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논리를 옹호하는 이런 신문만 보시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신문을 골라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중동이 광고 절반을 다 휩쓸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아니 사기업이 그러는 건 난 이해가 가요. 사기업이 네. 그러는 건. 네. 정부는 그러면 안 되죠. 음. 정부는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네. 공정하게. 예. 근데 정부에서 오히려 점점점 조중동에 몰아주는 광고들이 많고, 네. 한겨레는 있는 거죠. 네. 점점점 줄어들고. 경향도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향이나 한겨레는 별 차이는 없는데 광고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하나 없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건강성이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진정한 올바른 사회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없어지면 안 돼요. 왜요? 삼성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삼성 규모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국가 경제도 도움이 되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 네. 삼성의 지배 구조 이게 문제인 거죠. 네.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그 아들들에게 이제 삼성을 넘기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룰을 안 지키는 거죠.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 네. 그게 삼성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여러분들 계속 좀 선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저희가 선물로 애청자들이 보내주시는 선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받아가셨어요. 예. 자, 또 모아주신 건 계속 좀 쌓아놓고 선물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선물 하겠습니다. 드려야지 마지막. 예.
예, 저는 그 가계부. 가계부. 예. 가계부. 예, 우리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머니플랜. 예,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니플랜 1년 이용권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군요. 예. 지난주 저희 시청자 퀴즈 네. 답을 보내주신 분들 이 문제가 어려웠나요? 예. 문제가 어려웠나 봅니다. 이게 그래서 뭐였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뭐냐면은 이건희 회장께서 모두 정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갖고 예.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언론 장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희옥 의원이 모두 표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 얘기들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두 혀를 내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웃긴 거죠. 예. 자, 그런 식을 원하는 건데 지금. 네. 자, 지금 이번에 정답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어디서 보내주셨나? 뉴욕의 한씨께서 뉴욕 타임스에 이렇게 정답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를 한다면은 안톤 오노는 모두 제발 반칙 비슷한 거라도 안 하면 좋겠다. 예. 동계올림픽 스페셜로 이렇게 꾸미셨다고 하고요. 이인재 모두 치사한 철새 정치는 안 하면 좋겠다. 유인촌 장관 모두 성질 뻗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성영 의원 모두 밤에는 잠만 자면 좋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 모두 똑똑하면 좋겠다. 아 재밌네요. 아, 예. 마지막에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자 뉴욕의 한씨 이분이 그 지난주 정답자기도 합니다. 예. 계속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선물을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되면 선물값보다 더 나가죠. 우선료가. 뉴욕까지 보내면. 그렇습니다. 이제 3월에 오신대요. 예, 3월에 저희 시사장학 퀴즈에 오시면은 그때 밀렸던 선물 다 드리겠습니다. 예. 꼭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번 밴쿠버 올림픽을 한 방송사가 단독 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림픽 경기 외에도 한 채널에서만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걸 써서 보내주세요. 통상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주요 방송 3사 다 나옵니다. 웬만한 것들. 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돌려도 이 사람, 돌려도 이 사람 다 나오죠. 한 채널에만 몰아서 나오고 다른 채널에서는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ctv@hani.co.kr 보내주실 때 성함, 전화번호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모아서 국정홍보 채널 같은 데서만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뭔지는 이제 또 네.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예, 정답 보내실 때 이를테면은 그 성함 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우리 김어준 총수에 대한 경배와 찬양 멘트까지 남겨주시면은요 이런 것만 골라서 편파적으로 이제 네. 선정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시간이 아예 관심 없었는데 오늘 나와서 두 분한테 너무 많이 배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진보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퀴즈 한번 나왔더니 예, 대단한 분입니다. 네, 5문제 풀고 진보의 중심이 되신 동생분. 예. 그럼 형의 한 말. 네, 우리 여자친구가 나오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한 자매예요. 오. 그래서 다음에 여자친구 꼭 나오라고 제가 전해가지고 그때 또 같이 나오시죠. 네. 네, 그냥 본인은 뭐 출연 안 시키고 밖에 세워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더 많은 또 이야기거리, 퀴즈거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